하얀 설원 위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다. 도시 외곽, 인적 드문 곳에 자리한 유기견 보호소는 낡고 허름한 모습으로 겨울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이곳은 버려진 생명들이 마지막 희망을 찾아 헤매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무관심과 잔혹함이 공존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그곳에 민주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겨울 풍경처럼 차갑고 메말라 있었다. 민주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과부였다. 남편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민주의 삶은 지옥과도 같아랐다.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직감했지만 진실은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었다. 남편의 죽음 이후 민주는 세상과 단절된 채 철저히 자신을 고립시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깊이 박혀 있었다. 바로 개에 대한 증오였다. 어린 시절, 그녀는 개에게 심하게 물려 큰 상처를 입었고 그 기억은 그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악몽이 되었다. 게다가 남편이 죽던 날, 현장에 나타났던 검은 개 한 마리가 그녀의 트라우마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는 개가 불길한 존재라고 믿었다. 그날, 민주는 보호소를 찾아왔다. 그녀는 이곳에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남편의 유품 속에서 발견된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남편과 함께 낯선 검은 개 한 마리가 찍혀 있었다. 그 개가 바로 남편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보호소 안은 온통 개 짖는 소리로 시끄러웠다. 민주는 코를 찌르는 개 냄새와 시끄러운 소리에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의 마음속에 어린 시절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관리인에게 사진 속 개에 대해 물었다. 관리인은 사진 속 개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였다. 한쪽 구석에 있는 철창 안에서 유난히 크고 사나워 보이는 개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개의 털은 지저분했고 한쪽 눈은 상처로 인해 거의 감겨 있었다. 개의 이름은 그림자였다. 그림자는 보호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워낙 사나운 성격 탓에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림자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그림자를 보자마자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 개의 눈빛은 어딘가 익숙했다. 남편이 죽던 날, 현장에서 보았던 그 검은 개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림자는 민주를 보자마자 철창 안에서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그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위협적이었다. 젠장, 저리 비켜, 저리가.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한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림자는 민주의 반응에 더욱 격렬하게 지저댔다. 마치 민주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철창에 머리를 부딪히며 몸부림쳤다. 민주의 눈앞에 붉은 섬광이 스쳤다. 어린 시절 개에게 물렸던 끔찍한 기억, 그리고 남편의 죽음 현장에 나타났던 검은 개의 잔상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통제력을 잃었다. 그녀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철창 안으로 뻗어 그림자를 향해 무언가를 휘둘렀다. 저리 가란 말이야. 그녀의 비명소리가 보호소 안에 울려 퍼졌다. 보호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른 개들도 덩달아 지저대기 시작했고 관리인들은 민주의 행동에 놀라 그녀를 말리려 했다. 민주는 그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림자를 향해 계속해서 소리쳤다.
그림자는 민주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분노보다는 슬픔과 어떤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마치 나를 기억해줘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주는 그림자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때 그림자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인식표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인식표는 오래되어 녹슬어 있었지만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진실은 그림자 속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별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민주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다. 진실은 그림자 속에, 남편의 유품 속에서 발견했던 낡은 수첩에 쓰여 있던 글귀였다. 그리고 별 모양, 남편이 늘 하고 다니던 팔찌에 새겨져 있던 문양이었다. 민주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다. 이 개가, 이 그림자가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그림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방금 저지른 행동에 후회와 함께 알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그녀는 보호소를 빠져나와 빗속을 헤치고 달렸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림자의 눈빛과 인식표에 새겨진 글귀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남편의 죽음, 그림자의 존재, 그리고 알 수 없는 비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미스터리로 얽혀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다. 그림자와의 운명적인 만남은 그녀의 잊힌 과거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그녀를 잃어버렸던 진실의 길로 이끌어갈 거대한 서사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희미한 희망을 품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기견 보호소를 뛰쳐나온 민주는 빗속을 하염없이 걸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혼란과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림자의 눈빛, 인식표에 새겨진 글귀, 그리고 남편의 죽음.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다. 그녀는 그림자의 눈빛 속에서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애처롭고 슬픔에 잠긴, 그러나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그 눈빛.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림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림자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는, 아니 진실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결국 다시 보호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림자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다시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다. 어제와는 달리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그림자가 갇혀있던 철창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철창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민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관리인에게 그림자의 행방을 물었다. 관리인은 그림자가 워낙 사나워서 어젯밤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민주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그림자는 분명 그녀에게 중요한 존재였다. 그녀는 관리인에게 그림자가 옮겨진 곳을 물었고, 관리인은 그림자가 시 외곽의 한 개인 보호소로 옮겨졌다고 알려주었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시 외곽의 개인 보호소는 유기견 보호소보다는 작고 조용했다. 민주는 그곳에서 그림자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림자는 넓은 운동장에서 다른 개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민주가 다가가자 그림자는 민주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어제와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 대신 반가움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그림자를 쓰다듬었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손에 전해졌다. 민주는 그림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그림자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림자는 종종 보호소 주변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고, 때로는 특정 방향을 향해 길게 울부짖곤 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민주는 그림자의 행동에서 알 수 없는 메시지를 읽으려 애썼다. 민주는 그림자의 목에 걸려있던 인식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진실은 그림자 속에, 그리고 그 아래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숫자와 함께 빛나 병원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빛나 병원, 남편이 사고를 당한 후 이송되었던 바로 그 병원이었다. 민주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다시 떠올렸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지었지만 그녀는 늘 석연치 않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남편은 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을까? 사고 당일 남편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 남편의 죽음은 그녀에게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싶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싶었다. 민주는 빛나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은 낡고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민주는 병원 기록실을 찾아 남편의 사고 기록을 열람하려 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개인정보라며 그녀의 요청을 거부했다. 민주는 좌절했다.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 했다. 그때 그림자가 민주의 옆으로 다가와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끌어당겼다. 그림자는 병원 복도를 따라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휴게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그림자를 따라 휴게실 안으로 들어섰다. 휴게실은 인적이 드물었고 낡은 소파와 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림자는 탁자 아래에 있는 낡은 환자 기록 카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카트 아래쪽 서랍을 코로 밀었다. 서랍은 잠겨 있지 않았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환자 기록지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민주는 그 속에서 남편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다. 한참을 뒤지던 민주의 손에 남편의 이름이 쓰인 기록지가 잡혔다. 남편의 이름, 사고 날짜, 그리고 사망 원인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기록지 아래에 작은 글씨로 쓰인 추가 기록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사망 전, 의식 회복 후 마지막 진술 송기태 이사, 블랙 다이아몬드. 민주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송기태 이사, 남편의 회사인 대성그룹의 송기태 이사였다. 그리고 블랙 다이아몬드, 남편의 유품 속에서 발견했던 낡은 수첩에 쓰여 있던 단어였다. 남편의 수첩에는 송기태 이사와 관련된 불법적인 거래 내역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남편은 죽기 전 송기태 이사에게 어떤 진실을 말하려 했던 것일까? 그리고 블랙 다이아몬드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녀는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림자의 눈빛은 마치 이것이 진실이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민주는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송기태 이사와 관련된 거대한 음모와 살인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분노와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고 병원 경비원 한 명이 들어섰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환자 기록은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경비원은 민주를 향해 다가왔다. 민주는 재빨리 기록지를 품에 안고 그림자를 돌아보았다. 그림자는 이미 휴게실 문을 향해 짖고 있었다.
민주는 그림자와 함께 휴게실을 뛰쳐나와 병원 밖으로 달렸다. 경비원들은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병원 밖으로 나온 그들은 도시의 번잡함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손에 든 기록지를 꽉 쥐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결정적인 단서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림자라는 든든한 동료가 곁에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의 눈빛 속에서 남편의 영혼을 보았다. 이제 그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송기태 이사, 그리고 블랙 다이아몬드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빛나 병원에서 송기태 이사와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충격적인 단서를 얻은 민주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거대한 음모와 살인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이었다. 분노와 복수심이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다. 그녀는 남편의 억울함을 밝히고 송기태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민주는 그림자를 데리고 송기태 이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송기태는 남편이 다니던 대성그룹의 핵심 임원이었다. 겉으로는 능력 있는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민주는 그의 뒤에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과 과거 신문 기사를 통해 송기태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녀는 송기태가 대성그룹의 여러 프로젝트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발견했다. 특히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이 자주 언급되어 있었다. 블랙 다이아몬드는 대성그룹의 비밀 자금 세탁 조직이자 송기태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용했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송기태는 블랙 다이아몬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는 제거까지 해왔던 것이었다. 민주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림자는 민주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민주가 송기태에 대한 자료를 살필 때면 그림자는 그녀의 옆에 앉아 총명한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때로는 특정 서류를 향해 코를 들이밀며 민주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그림자의 영리함은 민주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민주는 송기태가 관련된 의문의 산업재해들과 노동자 실종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의 사고가 발생했던 공장 현장을 다시 찾았다. 낡고 황량한 공장에는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림자는 공장 안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기계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는 킁킁거리며 기계 아래를 코로 들이밀었다. 민주는 그림자가 가리키는 곳을 살펴보고는 기계 아래를 조심스럽게 파헤쳤다. 흙 속에서 낡은 USB 하나가 나타났다. USB는 진흙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민주는 그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충격적인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송기태 이사가 대성그룹의 비자금을 통해 블랙 다이아몬드 조직을 운영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일삼는 영상들이었다. 영상 속에는 송기태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지시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영상 마지막에 남편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남편은 송기태의 비리를 몰래 촬영하다가 송기태에게 발각되어 살해당했던 것이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송기태가 저지른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다. 민주는 충격에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5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죄책감과 슬픔은 이제 뜨거운 복수심으로 변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송기태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다. 그림자는 민주의 옆에서 그녀의 손을 핥으며 위로를 건넸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주는 송기태가 관련된 과거 사건들의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송기태의 악행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이었다. 민주는 그들에게 송기태의 죄를 폭로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송기태의 보복이 두려워 진실을 말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이미 송기태의 그림자 아래 고통받고 있었고 더 이상의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송기태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했다. 그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조작하고 사람들의 입을 막아왔던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송기태의 과거 행적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송기태는 대성그룹의 핵심 임원이 되기 전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의 건설회사는 과거 몇 차례의 의문의 화재 사고와 얽혀 있었다. 그 화재들로 인해 경쟁업체들이 사라지고 송기태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송기태가 이 화재들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화재 현장에는 늘 검은 개 한 마리가 목격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 개가 바로 그림자였을까? 민주는 과거 송기태의 건설회사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 중 한 명인 박철수라는 남자는 송기태의 비리를 알고 있었지만 가족의 안전을 위해 침묵하고 있었다. 민주는 박철수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박철수가 바로 비밀 증인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민주가 조사를 계속하는 동안에도 그림자는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림자는 민주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그녀의 발치에 머리를 비비며 위로를 건넸다. 그림자의 존재는 민주에게 큰 위안이자 지치지 않는 힘이 되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박철수가 일하는 낡은 공장 주변을 몰래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철수가 송기태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공장 주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때 공장 안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송기태의 부하들 몇 명이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려는 듯했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송기태가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공장 안으로 잠입할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나 경비는 삼엄했다. 그녀는 혼자서는 무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남편의 수첩을 펼쳤다. 수첩에는 송기태가 자신의 비밀을 숨겨둔 숨겨진 장소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었다. 남편은 그곳이 가장 깊은 어둠 속이라고 적어두었다. 민주는 그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이 작은 생명들이 그에게 진실의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남편의 죽음에 얽힌 모든 비밀이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었다. 하지만 송기태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민주는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남편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그녀의 심장은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송기태 이사의 어둠은 민주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비밀 조직,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들. 이 모든 것이 남편의 죽음과 얽혀 있다는 사실은 민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그녀는 남편의 억울함을 밝히고 송기태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민주는 그림자를 데리고 송기태 이사의 다음 행적을 추적했다. 송기태는 자신이 운영하는 비밀 아지트로 향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낡고 버려진 창고였다. 인적 드문 곳에 자리한 창고는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민주는 창고 주변에 숨어 송기태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밤이 깊어지자 창고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송기태는 그곳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과 함께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탐욕과 잔혹함으로 번뜩였다. 그들이 바로 블랙 다이아몬드,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송기태와 함께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뇌물 수수, 그리고 증인들을 제거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민주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송기태가 손에 들고 있던 낡은 금속 상자를 주목했다. 송기태는 회의 내내 그 상자를 자신의 옆에 두고 잠시도 떨어뜨리지 않았다. 상자는 낡고 오래되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는 듯했다. 회의가 끝난 후 송기태는 상자를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남자들과 함께 창고를 떠났다. 민주는 상자 안에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민주는 송기태 일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잠입했다. 창고 안은 먼지가 자욱했고 썩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낡은 상자들과 폐기물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민주는 휴대폰 불빛을 비춰 주위를 살폈다. 회역은 민주의 발치에 바짝 붙어 묵묵히 그녀를 따랐다. 회역은 참고 안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송기태가 상자를 숨겨둔 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상자 위를 킁킁거리며 코로 밀었다. 상자는 굳게 잠겨 있었다. 민주는 상자를 열려 애썼지만 잠금 장치가 견고했다. 그때 회역이 상자 옆에 놓인 낡은 삽을 물고 민주에게 건넸다. 민주는 회역의 영리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삽으로 상자를 부수려 시도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낡은 상자가 부서지고 안으로 통하는 어두운 통로가 드러났다. 통로는 지하로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통로를 따라 지하로 내려갔다. 통로의 끝에는 넓은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마치 오래된 문서 보관실 같았다. 낡은 서류들과 책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복잡한 도표들이 그려져 있었다. 민주는 그곳이 블랙 다이아몬드 조직의 핵심 본부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지하 공간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금속 상자였다. 송기태가 들고 있던 바로 그 상자였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에 다가갔다. 상자는 굳게 잠겨 있었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열 수 없을 것 같았다. 상자 위에는 검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바로 그때 지하 공간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송기태 일당이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민주는 당황하며 상자를 품에 안았다. 젠장 들켰어. 송기태는 민주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함께 살기로 번뜩였다. 감히 내년이 여기까지 침입해 그 상자를 내놔. 내 남편처럼 되고 싶은 개냐. 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지하 공간에 울려 퍼졌다. 민주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그림자를 돌아보았다. 그림자는 이미 송기태 일당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림자는 민주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송기태의 부하들이 민주에게 달려들었다. 민주는 상자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림자는 맹렬하게 부하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림자는 그들의 다리를 물고 옷을 찢으며 그들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민주는 지하 공간 구석에 있는 낡은 철문으로 향했다.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그림자가 그 문을 향해 계속해서 낑낑거렸다. 민주는 그림자가 가리키는 곳을 살펴보고는 철문 옆에 있는 작은 버튼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버튼을 누르자 작은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다. 철문 뒤에는 어두운 통로가 이어져 있었다. 민주는 그림자와 함께 통로 안으로 뛰어들었다. 통로는 지하수로와 연결되어 있었다. 차가운 물이 그들의 몸을 스쳤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송기태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한참을 기어간 끝에 그들은 안전한 곳으로 통하는 출구를 발견했다. 지하수로는 도시 외곽의 인적이 드문 공원 지하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들의 폐부를 스쳤다. 민주는 숨을 고르며 그림자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금속 상자가 들려 있었다. 우리 살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림자는 민주의 얼굴을 핥으며 그녀에게 위로를 건넸다. 민주는 상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굳게 잠겨있는 상자는 그들에게 더 큰 미스터리를 안겨주었다. 이 상자를 어떻게 열어야 할까? 상자 안에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문득 남편의 유품 속에서 발견했던 낡은 수첩을 떠올렸다. 수첩에는 송기태 이사와 관련된 불법적인 거래 내역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단어. 혹시 수첩 안에 이 상자를 열 수 있는 단서가 숨겨져 있을까? 민주는 과거 송기태의 건설회사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다시 떠올렸다. 박철수라는 남자. 그는 송기태의 비리를 알고 있었지만 가족의 안전을 위해 침묵하고 있었다. 민주는 박철수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박철수가 바로 이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민주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림자라는 든든한 동료가 생겼고 그의 품에 안긴 금속 상자는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송기태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남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송기태의 지하 아지트에서 탈출한 민주는 그림자와 함께 박철수를 찾아 나섰다. 박철수는 과거 송기태의 건설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이었고 송기태의 비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민주는 박철수가 굳게 잠긴 금속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박철수는 도시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그의 집 문을 두드리는 순간에도 민주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뛰었다. 문이 열리고 초췌하고 지쳐 보이는 한 남자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눈빛은 삶의 모든 희망을 잃은 듯 공허했다. 민주는 자신이 남편의 아내라고 밝히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박철수는 민주를 보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그는 송기태의 이름이 언급되자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저는 더 이상 그 어떤 일에도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박철수 씨, 제 남편도 당신처럼 송기태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금속 상자와 남편의 수첩을 꺼내 보였다. 그녀는 남편의 수첩에 적힌 박철수에 대한 내용을 읽어주었다. 남편이 박철수를 얼마나 신뢰했으며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 했는지도 함께 이야기했다. 박철수는 상자와 수첩, 그리고 남편의 수첩에 담긴 글들을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민주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과거 자신이 송기태에게 당했던 억울함을 떠올렸다. 그는 한때 송기태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지만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송기태의 협박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는 송기태의 잔인함과 권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다시 이 싸움에 뛰어드는 것이 두려웠다. 그때 그림자가 박철수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림자는 박철수의 손에 들린 낡은 만년필을 킁킁거렸다. 만년필은 박철수가 아끼던 것이었다. 만년필에는 희미하게 희망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그림자는 박철수의 손을 핥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림자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림자는 마치 윤태수 이사장과 은찬이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 했다. 강철민은 루나의 눈빛을 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블랙스타 조직의 일원이었지만 박영철의 잔인함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윤태수 이사장과 이동호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박영철의 지시로 윤태수 이사장의 마지막 흔적을 지우는 과정에서 루나를 버려야 했다. 루나는 윤태수 이사장의 아픈 비밀을 담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는 루나를 버리고 돌아설 때 루나의 눈빛 속에서 끝없는 원망을 보았다. 그 눈빛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악몽이 되었다. 이 만년필은 우리 아들이 저에게 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박철수는 만년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의 아들은 송기태의 비리로 인해 일어난 공장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박철수는 아들의 죽음이 송기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깊이 박혀 있었다. 박철수 씨, 저는 당신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원했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 금속 상자는 송기태의 모든 범죄가 담겨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 상자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는 박철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철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상자는 블랙 다이아몬드 조직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암호화된 저장 장치입니다. 송기태는 자신의 모든 비밀을 그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상자를 열기 위해서는 특수한 보안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 코드는 오직 송기태와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박철수는 상자를 여는 방법을 민주에게 설명했다. 상자는 생체 인식과 특정 패턴의 숫자 조합으로 열 수 있었다. 박철수는 송기태가 상자를 잠글 때 사용했던 비밀 패턴과 숫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복수, 그리고 송기태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때 박철수의 집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문 열어, 박철수 내놈. 송기태 사장님 돈 훔쳐서 도망쳤지.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송기태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이 박철수의 행방을 알아낸 것이었다. 박철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젠장 그들이 여기까지 찾아왔어. 그는 민주를 돌아보았다. 이제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그들을 막는 동안 상자를 가지고 도망치십시오. 그림자는 문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민주는 망설이지 않고 금속 상자를 품에 안았다. 박철수 씨,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나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저의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제가 끝까지 싸울 겁니다. 당신은 이 증거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만이 송기태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강렬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 순간 그림자가 박철수의 발치에 웅크려 앉아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끌어당겼다. 그림자는 박철수에게 함께 도망치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박철수는 그림자의 눈빛을 보고 크게 동요하는 듯했다. 그림자는 마치 그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밖에서는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다. 송기태의 부하들이 이미 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민주는 그림자와 박철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이쪽으로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지혜 변호사였다. 그녀는 박지원 변호사와 함께 박철수의 집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달려온 것이었다. 민지혜 변호사는 박철수의 집 뒷문으로 향하는 길을 가리켰다.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자를 품에 안고 박철수와 함께 뒷문을 통해 탈출했다. 송기태의 부하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손에는 송기태의 모든 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송기태는 결코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다. 이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진실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더욱 험난해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박철수의 용기 있는 결심과 민지혜 변호사의 합류로 민주와 그림자는 송기태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넣었다. 이제 그들은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남편의 억울함을 밝힐 최종 계획을 세웠다. 송기태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 그들을 막으려 할 것이 분명했기에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민지혜 변호사는 박철수의 증언과 민주가 확보한 금속 상자 속 자료들을 토대로 송기태의 범죄를 입증할 추가 증거들을 수집했다. 금속 상자 안에는 블랙 다이아몬드, 조직의 모든 불법 활동 내역과 비자금 흐름, 그리고 송기태가 저지른 살인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민지혜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들이 송기태를 법정에 세우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송기태의 배후에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K 회장으로 불리던 김우진 국회의원이었다. 김우진은 언론에서는 청렴하고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그는 송기태의 모든 범죄를 뒤에서 조종하고 블랙 다이아몬드 조직을 통해 막대한 검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김우진은 민주의 남편과도 사업적으로 얽혀 있었으며 남편의 죽음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민주에게 큰 충격과 함께 새로운 분노를 안겨주었다. 민주는 그림자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자를 통해 남편의 존재를 느끼는 듯했다. 그림자는 민주가 힘들어할 때면 그녀의 손을 핥거나 품에 파고들어 위로를 건넸다. 그림자는 종종 알 수 없는 곳을 응시하며 짖었고 때로는 민지혜 변호사가 특정 서류를 살펴볼 때면 그 서류를 코로 가리키기도 했다. 그림자의 영리함은 그들이 놓칠 수 있는 작은 단서들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김우진과 송기태는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더욱 잔혹해졌다.
그들은 경찰과 검찰 내부의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해 민주와 그 일행을 추적했고 언론에 압력을 넣어 그들의 활동을 막으려 했다. 시민단체 사무실 주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량들이 맴돌았고 협박성 전화가 걸려 오기도 했다. 그들의 목숨이 다시 위험에 처한 것이다. 김우진과 송기태는 우리를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민지의 변호사가 말했다. 그들은 김우진이 주최하는 대규모 정책 발표회에서 그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하기로 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서 그들은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진실을 알리려 했다. 정책 발표회 당일 회의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김우진의 발표회를 취재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정재계의 거물들이 김우진의 뒤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김우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연단에 올라섰다. 그의 얼굴에는 한치의 양심의 가책도 찾아볼 수 없었다. 김우진은 자신의 청렴함과 애국심을 강조하며 위선적인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교활하게 번뜩였다. 민주는 김우진의 위선적인 모습에 주먹을 꽉 쥐었다. 민지의 변호사가 민주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제 때가 된 것이었다. 민지의 변호사는 김우진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준비된 노트북과 빔 프로젝터를 작동시켰다. 연회장 한가운데 스크린에 김우진과 송기태의 추악한 민낯이 담긴 영상이 나타났다. 김우진과 송기태가 고위공직자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면, 불법 거래 현장에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살인을 지시하는 장면, 그리고 민주의 남편을 살해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스크린에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영상은 김우진과 송기태의 모든 거짓말을 산산조각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영상을 담으려 했고 사람들은 경악에 찬 비명을 질렀다. 김우진과 송기태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들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뒤섞였다. 이런 미친 놈들이 당장 꺼. 그때 민주가 연단 위로 뛰어올랐다. 그녀는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박철수를 지목했다. 이분은 송기태와 김우진의 모든 죄를 알고 있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개는 제 남편의 마지막 유산이자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입니다. 민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박철수는 용기를 내어 연단 위로 올라섰다. 그는 블랙 다이아몬드 조직의 모든 비밀을 폭로했고 송기태와 김우진의 추악한 거래들을 낱낱이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김우진과 송기태의 죄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 김우진과 송기태의 경호원들이 연단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민주와 증인들을 제압하려 했다. 상황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김우진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저놈들을 당장 없애버려. 모든 증거를 없애. 그는 민지의 변호사의 노트북을 향해 달려들었다. 바로 그때 그림자가 민주의 품에서 뛰쳐나왔다. 그림자는 김우진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갔다. 그림자는 김우진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거칠게 잡아당겼다. 김우진은 휘청거렸고 그림자는 그의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재 케이스 하나를 떨어뜨렸다. 케이스 안에는 김우진이 고위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건넨 명단과 함께 블랙 다이아몬드 조직의 최종 비밀 문서가 담겨 있었다. 그림자는 케이스를 물고 민지의 변호사에게 달려갔다. 김우진은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비밀까지 그림자에게 들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림자는 마치 민주의 남편의 영혼이 깃든 듯 김우진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려 했다. 젠장 저 개를 잡아.
김우진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림자는 민첩하게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민지의 변호사의 발치에 케이스를 내려놓았다. 민지의 변호사는 재빨리 케이스를 움켜쥐었다. 그 순간 그림자가 경호원들 사이를 뚫고 송기태에게 다시 달려들었다. 그림자는 송기태의 다리를 물고 놓지 않았다. 송기태는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했다. 그의 추악한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경찰이 출동하여 김우진과 송기태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을 체포했다. 민지의 변호사는 취재진들에게 케이스 속 증거들을 보여주며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 언론은 김우진과 송기태의 모든 죄를 대서특필했고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다. 민주는 그림자를 끌어안았다. 그림자는 그녀의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들었다. 민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마침내 밝혀진 순간이었다. 그림자는 그녀에게 가장 큰 영웅이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김우진과 송기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제시된 증거들과 증인들의 증언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결국 그들은 살인과 불법적인 자금 세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거대한 권력과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민지의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정의로운 변호사로 거듭났다. 그녀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웠다. 박철수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다.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민주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그녀는 이제 그림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림자는 이제 그녀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세상의 불의에 맞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맑은 날, 민주는 그림자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했다. 그림자는 민주의 옆에서 행복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의 털을 쓰다듬었다. 보호소에서 버려진 개를 공격했던 과부의 이야기는 결국 모든 것을 치유하고 정의를 되찾는 기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진실과 사랑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림자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과 충성, 그리고 진실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그녀의 영혼은 이제 민주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